예. 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지금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여쭤볼게요. 이 대북제재 이행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이 네. 핵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이번에 미국의 하원을 통과한 제재 법안의 특징은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더라도 제3국의 어떤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뭐 이것과 연계되거나 이것에 도움을 줬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존의 뭐 대량 살상 무기 차단, 그리고 뭐 북한 정권의 어떤 지도층이 이용하는 사치품, 그리고 뭐 자금 세탁, 금융 뭐 거래, 이러한 기존의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폭을 넓혀서 집어넣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제재에 그 북한이 타격을 안 입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 네네. 주셨는데요. 자, 이 법안이 지난 2월에 발의된 이후에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일주일 만에 하원을 통과한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 미국의 기본 대북 정책의 입장은 역시 제재 위주였습니다. 네. 2012년도에 이제 2구 합의를 이루어내고, 근데 한 달 반 만에 이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면서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대화 국면은 완전히 막혔었죠. 그래서 제재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미국의 한 그 정책 결정자한테 물어봤던 내용이,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이 그 정말 장거리 미사일과 소형 핵탄두를 개발 성공을 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돼도 미국은 정책을 바꾸지 않겠느냐 물어봤었는데, 네. 당시 정책 결정자 답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당시 그 친구가 미국은 더 강한 제재로 맞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미국의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되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1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는 그런 법안을 하원을 통과하고 이제 상원도 통과할 예정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그 제재보다 더 폭을 넓혀서 다양한 제재도 집어넣고, 네. 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뭐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는 되지 않지만 북한의 불법 행위를 거두는 그러한 제3국의 어떤 금융기관이나 기업들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이러한 제재 조치를 취하더라도 결국 중국 때문에 이런 제재에 허점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3차 핵실험 2013년도 3차 핵실험 이후에 제재를 했지만 그것을 슬슬 풀어주고, 또 북중 국경 지역의 어떤 무역도 중앙정부에서 눈 감아주고, 네. 또 가장 치명적인 송유관도 잠그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이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허점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제재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네요. 네, 교수님 지금 이제 이 중국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네. 동 이후에 내일은 중국과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 북한 제재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정부의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압박할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아까 말씀하신 원유 공급의 중단이라든가 좀 네. 이번에도 중국이 미온적으로 나올까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까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북한도 매달리고 있고 한국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인가 외신을 보니까 북한이 미국과 평화체제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도와달라는 그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을 했다고 하고, 네. 또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중국이 정말 우방이라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시면서 사드 배치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게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중국이 어느 정도의 대북 제재에는 동참을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 상당히 가시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네. 결국 중국은 북한을 버리고 중국에게 심한 제재를 가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 북한 이번 4차 핵실험은요, 중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미온적인 반응으로 제재에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내부에서는요, 이 우리나라 대중국 외교가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어느 국가든지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기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 10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미국이 한국이 좀 더 중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언급을 했고,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한미 동맹이 좀 더 지역적인 차원에서 기여를 해달라는 그런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아무리 한중 관계가 좋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중 관계, 미중 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쉽게 버릴 수만은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네. 저희 한국 입장에서 한미 관계의 균열을 중국이 많이 꾀하더라도 결국은 한미 동맹을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입장과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상통한 일이겠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러한 어떤 중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다른 그러한 전략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되는 이러한 대북 정책, 네. 아무리 미국과 중국의 힘을 빌어서 북한의 그 비핵화를 이루려고 해도 계속 핵실험과 제재와 그 이후에는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되풀이되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북 정책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이 핵실험을 감행한 당사자인 북한은요, 어제 미국 영토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동원해서 미국을 위협했는데요.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이렇게 제재 움직임에 공조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좀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발언이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그러한 의미도 있겠으나 네. 더 그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주목을 끌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이번에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결국 수소폭탄이 기존의 우라늄이나 그 플루토늄에 의거한 핵무기보다 더 소형이고 더 폭발력도 강하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점이거든요.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을 때 미국 본토에 다다라서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 우리는 너네를 이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이제 너네 나와서 우리랑 대화해라. 이런 것을 자꾸 미국에게 보채기 위함인 거죠. 근데 여보세요? 네네, 들립니다. 네네. 근데 불행히도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소에서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올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의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미국을 계속 대화로 좀 나오도록 압박하는 그런 제스처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